자,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원내대표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선거가 시작됐는데 처음에 이게 무슨 디도스 공격받은 것처럼 접속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들 하셨죠. 그렇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했습니다. 저도 했어요. 여러분 다 투표하셨습니까? 아, 저는 지금 트래픽 때문에 못하셨구나. 못했어요. 조금 기다리시면 네. 어차피 내일까지니까요. 내일까지니까. 내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권리당원들 투표가 끝나면 국회의원들이 또 이제 투표를 합니다. 해가지고 80%가 국회의원들 그리고 권리당원들은 20%가 반영되는 43명 정도의 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내 경선에 올인하고 네거티브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만 이야기하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네거티브를 사실상 그게 뭐 다른 후보가 의도한 네거티브가 아니라 지금 언론사하고 싸우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집중되는 상황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한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서영교 후보한테 좀 불리해질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뭐 보면은 택도 없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더 이거 홍보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그렇죠.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런 측면이 있어요. 비명이면서 뭔가 성향이 개혁적이지가 않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붙었을 때는 막아야 돼요. 당원들이. 근데 이 두 후보는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런 측면은 이분이 낫고 이런 측면은 저분이 낫고 한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그냥 내가 지지하는 후보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제 사표를 낸 날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국회 개원한 지 1년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수위원회 부문 수상한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진짜 고생 많았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진짜 정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역대 최고 역사에 남을 법사위원장이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정청래 위원장 나빠요. 네? 그렇게 눈높이를 높여놓으면 맞아. 다음에 오는 사람 어떻게 아니, 깜짝 알아? 놀랐네. 엄청 이제 조용필 다음에 노래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진짜 모범 사례고 교과서에 나와야 할 그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으로 이제 국회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체인 큰 틀에서는 이재명 민주당을 반대하는 감정이 내란을 일으켰다고도 하지만 직접적인 촉발점은 법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웬만한 법 다 통과시켜버려요. 심지어 윤석열 탄핵 청문회 같은 거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막 반대하고 소리 지랄지랄 하면은 딱 한마디 하잖아요. 자, 반대 의견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정청래 위원장은 실제로 법적인 처벌 하나 없이 법대로 했던. 맞아요. 그러니까 다음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탄핵 청문회 하니까 제가 거기에 2번이나 갔잖아요. 맞네요. 네. 네. 아, 그랬지. 네. 제가 눈앞에서 그걸 봤잖아요. 네. 하는 걸. 직관. 와, 멋있다. 그래요? 네. 남자가 봐도 왜냐면은 너무 멋있다. 압도하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 것이 그렇게 밀어붙이다 보면은 사람이면은 이게 뭔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삐끗할 수도 있거든요. 스텝이 어기거나. 근데 항상 정청래 위원장 보면은 말을 하는데 국회법 책이 있어요. 조그만 책을 항상 이렇게 들고 있어요. 말을 하면서 그 뭐라고 하면은 그게 국회법 어디에 있어요? 국회법에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회법을 읽어버려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바로. 네, 그러니까 중요한 그렇게 건 하는 게 외워서더라고요. 진짜 쉽지 밤새워 않아요. 외워요. 예. 자, 정청래 위원장 고생 많으셨고요. 아울러서 상을 또 탄 분이 계세요. 사실 지난 1년은요. 법사위가 주도하고 과방위가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상대적으로 다른 상임위들은 좀 각광을 못 받은 측면이 있죠. 근데 상 받았습니다. 국회의장이 주는 상. 왜냐하면 이게 사실 개혁의 촉발점이 됐었고요. 민주당이 지금 그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지난 1년이 윤석열 내란의 1년이었다고 하면 지금부터 이재명의 1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골든타임. 지금 저런 상황이 돼서 이제 뭐 최민희 위원장은 앞으로 1년을 더 하겠지만 정청래 위원장 뒤에 오는 법사위원장은 좀 힘들겠다. 왜냐하면 계속 언론들이 욕을 하거든요.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독주한다, 폭주한다. 그거 안 듣는 사람이에요. 왜? 정청래 위원장은 조정도가 안 보거든요. 국회법 책만 봅니다. 네. 타격감이 없어. 타격감이 없어. 자, 그래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벌써부터 이제 악플에 시달리는 나쁜 사람. 그리고 오늘 저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이죠. 오늘 지금 임기 종료 기자회견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그때 그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 하나하나 부를 때 그걸 가장 인상 깊게 보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박찬대 원대도 엄청 개고생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죠. 그 정청래만큼 개고생을 했죠. 그리고 원래 원내대표가 욕 엄청 먹는 자리예요. 원래는 기존에는 양보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박찬대 생각해 보면 거의 양보한 것 없이 맞아요. 이게 뭐냐면 무슨 하겠다, 국회 일정 잡겠다, 뭘 처리하겠다 하면 다 원내대표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박찬대 원내대표 진짜 고생했다. 박수 한번 또 쳐야지. 올해 1월 달쯤에 사실은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정체기에 있을 때 당내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후보로 등록하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무 대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조금 박찬대 원내대표 때문에 뭐가 되는 게 없다. 지지율도 떨어진다. 그런 얘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패널들도 그런 성토를 엄청 했고 박찬대만 딱 찍어가지고 그걸 막고 싶었군.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지지율이 회복하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권한대행도 했고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상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의 새발견이죠.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 안 나가왔거나 원내대표 안 나왔으면 그냥 인천 어디 지역에 사람 좋은 형 이 느낌으로 끝났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되게 귀여워요. 이제 보통 아니 이제 여야 협상 할 때는 되게 항상 이제 단호하고 막 우리 이런 모습만 봤잖아요. 내란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유세를 다니다가 뭐 같이 유세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네. 엄청 귀여워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에스컬레이터에서 어머님 할머님들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네. 거기 서가지고 어머님 제명이 하시죠? 제명이? 제명이 막 나 그 저 대통령 뭐 취임식 비슷한 거 하고 의장하고 뭐 이제 밥 먹는 자리에서 이 유쾌한 자리니까 오늘 육회 비빔밥 달라고 한 그 개그를 보면서 그리고 노래도 잘하십니다. 알지 그건 알지. 노래도 진짜. 잘하십니다. 성가대 오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박찬대 원내대표랑 김병기 의원이 수석 부총장 할 때 그 두 분 모시고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에 했었어요. 사실 이제 저희가 그 회원으로 국회의원들 받으러 다니면 다 도망 다니셨거든요. 그 하기 싫다고 기자회견 때도 안 오시고 근데 진짜 박찬대 원내대표 진짜 정말 고생했죠. 검사들한테 지탄도 엄청 받고 협박도 많이 받으셨는데 잘 이겨내셨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임기가 끝나고 곧 원내대표가 이제 새로 뽑히면 다시 리셋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 지금 이제 호사가들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정청래가 당 대표 될 거냐? 왜냐하면 이번에 한시적으로 원포인트로 당 대표만 뽑아요. 정청래가 될 거냐, 박찬대가 될 거냐. 이것도 재밌는 포인트인데 그러면 이제 천성적으로의 그 어느 한쪽 편들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박찬대 원내대표도 우리 방송 패널이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당연히 정청래 편들겠지? 아니에요. 나 그렇게 못해. 심지어 같은 방송에 두 분이 같이 같이 나오셨는데. 뭐냐면 그럴 때는 장점만 보시면 되고요. 나는 정청래가 되건 박찬대가 되건 나는 어느 쪽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게 성선설의 이제 그런 건데 여러분들 그래서 장점만 보시기 되는데 만약에 본격적으로 제가 예상하기엔 둘 중에 대화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강한 경쟁이 아니라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원대는 당대표 나갈지는 이제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 이제 핵심은 지금 이제 뭐 취임한 지 이제 한 뭐 일주일 조금 간 넘었지만 조국 대표를 이제 사면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은 지금 시점의 문제 저는 사면한다고 보거든요. 시점의 문제다. 이게 광복절이 또 이제 한 달 반 남았네요. 그러면 이제 광복하면을 좀 기대해 볼 수 보통 뭐 있을까? 광복절이나 뭐 연말 막 이럴 때 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사면권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이라 민주당 구성원들이 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사면을 시점의 문제가 아닌 무기한으로 안 하는 상황이 생기면요 신의가 깨집니다. 그거는 뭐 조국 혁신당과의 약속이라기보다는 국민과의 약속에 가깝고 소위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우는 정성호 의원이 저렇게 언론에서 조국 사면 복권 필요하다, 조국 가족의 처벌에 과도해야 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통의 뜻과는 저는 맥락이 맞다고 봐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시점의 문제다, 안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사실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의견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지금 6월 달이고 뭐 7월 달도 있고 8월 달도 있는데 광복절 사면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각당을 한 바퀴 쭉 돌았죠. 마시를 돌았는데 이게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뭐 우리는 뭐 우상호 수석이 뭐 약간 비명 삘이 좀 나고 수박 삘이 난다고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이 저런 분들을 잘 이용하는 게 영인술입니다. 지금 우상호 수석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그리고 그 정도 각오하고 들어갔고 민정수석은 원래 저런 사람들 뽑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상호 수석을 잘 그 여야에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수석이 뭐 일종의 그냥 대관 팀 정무수석. 같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야당 찾아가고 어르고 달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점에서는 뭐 이제 영업 능력 있는 사람. 영업 능력이. 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뭐 적합한 것 같고. 근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우상호 선생님한테는 항상 아쉬운 건 옛날에 이제 소주 사준다 그래놓고 아직도? 아니, 아직도 안 사주고 있어요.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당의 비중도 굉장히 있는 분이에요.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탄핵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정무수석의 어떤 위치뿐 아니라 대통령실 아래에서 어떤 국회 또 여론의 흐름을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으로 발탁돼서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수석 대변인이 우상호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앙 정치를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직접 배우고 동료로 활동했기 때문에 두 분의 케미가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왜 대통령은 우상호를 정무수석에 임명했을까? 한 발만 깊게 들어가 보면 우상호를 반대했던 목소리도 우상호 수석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본인이 어떤 행동을 결정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했으니까 무조건 찬성해 이러면 무지성 지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정수석도 그렇고 정무수석도 그렇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일정하게 내주면서 결정이 된 이상은 믿고 지켜봐 주는 것.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이 민정수석이나 정무수석을 딱 임명을 했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결국 우리 통님을 못 믿는다 말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결정하는 자리에서 그런 결정을 했을 때 그걸 믿고 따라주는 게 저는 정권 초반에 해야 될 우리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정 부분 우려를 표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것도 역설적으로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특히 외교적인 사안이나 막 이런 거 있어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어제 근데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우상호 수석한테 팬덤 정치의 폐해를 끊으면 좋겠다. 가까운 사람, 팬덤이 좋아할 만한 사람 쓰면 당장은 좋겠지만 그런 정치는 길게 가기 쉽지 않다. 이 말 들으면서 야 팬덤 정치는요. 햄코가 이준석 지지하는 거예요. 이준석이 들어야 될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비정상적인 것을 지지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나중에 한 1년만 지나보세요. 내가 왜 이재명 안 찍었을까 후회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엄청 나올 거예요. 이재명 찍은 척 그런 게 그러니까 팬덤이라는 게 약간 과한 측면이 있지. 과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 팬덤 정치 이게 정치를 끌어가는 기본적인 가장 큰 힘이에요. 이 정치인들 중에 왜 팬덤 없는 사람들 많잖아.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팬덤을 끌어가는 상황에서 그 팬덤의 대상이 되는
유력한 정치인이 자제를 시킬 필요는 있어도 팬덤 정치 폐해라고 말하는 거는 펜코 일베가 이준석 지지하는 게 그게 잘못된 팬덤. 저도 지금 펜코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제일 그 악성 사하고 그러니까 해로운 팬덤 정치인이 지금 이준석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지금 완전 죽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매기려고 이런 소리 했나라는 아, 생각까지 그런가? 들어요. 저는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당원 중심 정치를 자꾸 막 팬덤 정치, 강성 정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주창한 당원 중심 정당 이걸로 총선에서도 대승했고요. 대통령도 만들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버립니까? 아니 버릴 이유가 없잖아. 자,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윤석열 당원이 만들었죠. 이준석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중간에 있던 국회의원들 내쫓은 거 아니에요. 개혁신당 보세요. 허은하 대표 당원이 당대표로 뽑았는데 임명직에 불과한 사무총장 경질했다고 그냥 당대표를 내쫓았어요. 자, 김문수 후보 많은 문제가 있죠. 근데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지금 40% 넘는 지지율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사람을 경선에서 뽑았는데 국회의원들이 저 사람은 깜이 아니야. 그리고 강제 단일화 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그렇고 집권하고 싶고 총선에서 이기고 싶으면 당원 중심 정당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 당원들을 본인들이 우습게 알아요. 내가 무슨 메시아인 것처럼. 우리는 민주당은 당원 중심해서 계속 집권하고 총선에서 이길 거니까 본인들은 하던 대로 하세요. 우리한테 저기 어디 말이야 꼰대처럼 지적질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천하람이 민주당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부러워서 지금 왜 우리는 대선에서 지고 이렇게 안 될까 보니까 이준석한테 내가 직원을 이제 해야겠다. 근데 이준석이 너무 무서운 거야. 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 왔을 때 팬덤 정치 폐해를 끊어야 돼. 이준석한테 할 말인 거지. 이준석한테 못 하겠으니까. 권력가기를 했다. 그런 거 오케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아니, 근데 좀 약간 이준석 들으라고.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오고 TV에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선 토론회 때 이상한 말 하고 다녔나 봐. 이게 분간을 못 해요. 맞아요. 그게 윤석열이가요. 국민의힘 뭐 1호 당원인가 뭐 해가지고 정권이 출범을 했는데 윤석열이는 정치권을 안 믿어. 그러니까 뭐 당을 뽀개버려야 된다 이런 소리하고 다녔었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부러워하는 게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가 국민의힘과 일심동체였다면 총리도 뭐 그쪽 국회의원 쪽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사실 가장 위대한 인재풀은 국회의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내버려 두고 저기 무슨 장관 임명할 땐 전혀 다른 사람 너무 많이 빼가는 것도 문제지만 국무위원 특히 장관이나 총리는 겸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미 검증된 사람 갖다 쓰는 게 훨 나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는 그렇게 안 하고 몇 명 윤핵관들 통해서 수렴청정 하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러움을 표시하는 기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하나만 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냐면은 교섭단체 안화 이 부분은 아마 차기 원내대표가 고민이 좀 많아야 될 지점 같긴 합니다만 교섭단체 안화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교섭단체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걸리적거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교섭단체가 안 되면 그 당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미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20석이면.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지. 국민의힘 깨는 데는 이것만은 효과가 없어. 그러려고 처음에 시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분들이 있지만 조국 혁신당이 뭐 교섭단체 되면 이재명 정부 괴롭힐까 이런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어제 국회의장도 지금 교섭단체 요건 하나 필요하다. 우리가 저걸 배신하면 안 되는 이유가 민주당 블록에서는 지금까지 저거 바꿔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던 아젠다예요. 저게. 열석도 충분한데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측면도 있다고.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긴 하지만 한 10석 뭐 조금 넘는 정도의 교섭단체가 생기면은 사실 교섭단체끼리 이런 거 있잖아요. 2대1, 3대1 이런 식의 원내 대표단도 분위기가 바뀌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무조건 밀어내는 아젠다로 갖고 가시면 안 되고요. 장점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거는.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들어가는데. 저는 약간 그거 생각이 나요. 이번 대선 토론할 때 권영국 후보의 어떤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권영국 후보가 들어온 게 상당히 이재명 후보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 그렇죠.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장이 저 이준석 청원, 제명 청원이 50만 돌파했다고 실제로 고처리한대. 여야 원내대표가 선출한 우선 과제로 이걸 올리겠다. 윤리특위 가동하겠다 이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통령 됐는데 이준석이 뭐 저런 뭐 얘는 피레미는 봐주지가 아니라 제명을 못 시키더라도 혼쭐은 내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도 지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없을 뿐더러 제명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즐기고 있다. 아, 국회의원을 제명해? 옛날에 김영삼 의원도 제명했었지. 내가 김영삼급이야. 이러고 자랑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더 욕해. 니네들이 지금 욕해도 그거 기억력 1년뿐이 안 간다. 1년 후에는 나는 대선 주자, 경기도지사 후보 이렇게 각광받는 정치인이 돼서 인지도가 높아질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있어요. 얘는 평생이 갈라치냐. 왜 있잖아요. 생방송에서 바지 내린 거랑 똑같다니까. 아, 입장 바꿔봐봐. 어떻게 그런 토론이 가능하냐고. 아, 저는 제가 옛날 MBC 음악 캠프에서 실제로 그거를 본방사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한 1분간 가만히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 느낌을 이번 토론에서도 이걸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당황하더라고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후원금도 다 받았고 다 이게 상쇄할 만큼 우리는 오히려 흑자다 이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더 분노해서 50만 이상이 달려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더 사인해봐. 나는 더 유명해질 걸. 이러고 있어요. 이게 자꾸 깐죽깐죽대고 그러는데 하늘 얄미워요. 근데 약간 이게 좀 계속 또 너무 더 그러면 또 근데 약간 먹이를 더 주는 것 같은 느낌도 맞아, 들고 그런 이게 것도 있죠. 참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이걸 좀 안으로 들어가면 막상 제명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막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가서 이게 먹히면 안 되니까 정무적 감각을 그럴 때 발휘하는 거죠. 혼줄만 내주고 닥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최근에도 보면 그냥 갈라치기만 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제명 서명도 제명 서명인데 이준석 그리고 이준석을 그 저기 보호해주고 변명해줬던 개혁신당 인사들이 공중파 방송 나가면요 그 댓글창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그 따위로 그런 가학적 성행위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인사들을 방송에 이렇게 내보내도 되냐? 아, 그렇지. 방송 중지 왜 안 시키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람 그 따위 말 방송에서 하고 다녀도 되냐? 이렇게 전화하고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퇴출시켜야 돼. 방송에서 아주 퇴출시켜야 돼. 이자는 진짜 빨리 시켜. 저희 가족들이 네. 이 얘기만 하면은 밥 먹다가도 숟가락을 집어 던집니다. 오늘 이런 자식이다. 이거. 에너지가 너무 넘치셔가지고 지금 종이가 찢어지려고 그랬지. 어이 김재 대변인, 릴렉스. 아니, 우리 방송사에 충분히 밀어넣읍시다. 충분히 우리 네. 감정 표현. 어디서 방송에서 그따위 말을 합니까? 해야지. 예. 자, 결론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당들이 있잖아요. 이따가 김재현 진보당 대표도 이제 6시쯤에 나오시겠지만 실제로 지금 이재명의 한 수는 선거제에 있어갖고 병립형이 아닌 준연동형으로 갔던 게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예전처럼 진보 정당들이 비판을 비판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정당들이 막 뭐 힘들게 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뭐 기본소득당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당들이 최소한 꽤 오랜 시간 동안은 민주정부의 수립 이후에 성공을 바랄 거예요. 왜냐? 내가 지지했던 정당이잖아요. 대통령 후보잖아요. 그러면 그 지지가 계속해서 200석 가까이 가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당들은 우상호 정무수석 갔을 때 본인들의 요구사항이라는 걸 꺼내내잖아요. 대단한 게 없어요. 알고 보면. 사실은 그런 측면이 아까 김규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측면인 거예요. 아, 나는 하기 싫은데 같이 연대했던 정당들이 이런 걸 요구하네? 그러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개혁을 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당분간 이 연대가 안 깨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댓글창 안 읽어드렸네요. 신경홍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새날 화이팅. 대한민국 다시 갑시다 하셨습니다. 리셋. 자, 대한민국 만세 이광복님 고맙습니다. 최지성님 박찬대 원내대표 너무 귀여워요.
민주당의 대표 센스 알찬데 꽉찬데 이재명 대통령 벅찬데. 5개. 벅찬데. 벅찬데. 자, 김병철님. 출첵 오늘도 심신 안정을 위해 왔습니다.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져서 안쓰러운데 각각께서도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하란 표현은 이 시대의 착오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거 있잖아요, 그 댐프. 대한제국 같은데 각하는 상당히 낮은 거예요. 아. 여러분들 보시면은 상당히 낮은 거야. 그 위에 폐하도 있고 많잖아. 전하, 폐하 네. 있죠. 그냥 통님이라고 하는 게 나아. 자, 온 나라 민족 진영뿐만 아니라 민주 진영뿐 아니라 비평론자들 쪽에서도 호평 일색이라 든든합니다. 반면 내란 정당 쪽은 멍멍이판 5분 전이라 멋집니다. 새날 화이팅, 새날 가족 모두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이재명 대통령 각하 만세, 김지우 화이팅, 목요일인데 목소리까지 귀염이 최범장. 감사합니다. 자, 사심, 분노의 똥침님, 원내대표 서영교 의원 뽑으려다 저 나쁜 놈들 김병기 의원 원내대표 막으려는 짓거리 때문에 니놈들 뜻대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 김병기 의원 뽑았습니다. 강력한 개혁 원합니다. 서영교 의원 지도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 여러분들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온 링크 따라가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카톡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